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 궁금한 종목 Y,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먼저 포인트 1 보겠습니다. 환율 포비아, 환율이 1,480원. 환율이 돌았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던데요. 이제 1,500원 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될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 시장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1,400원 돌파한 이후에 정말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이렇게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흐름 자체가 네. 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1,500원까지도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내 지금 뭐 원화 약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통화도 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워낙 지금 달러가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가 좀 자국을 위한, 그러니까 미국을 위한 정책,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의 돈의 흐름 자체를 좀 미국 쪽으로 더 끌어당기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달러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아시아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돈이 쏠리는 현상 자체가 이런 투자자를 심리적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 네. 이러한 돈의 흐름이 지금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내년에 달러가 아마 원달러 확률이 지금 1,500원 이상 가지 않을까. 1,500원도 갈 수 있다. 네, 갈 가능성이- 것이다.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강세가 좀 너무 두드러지는 이 구간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에 순매수를 해줘서 선물이요.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일까 싶었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1,500원 가능성 말씀 주셨고 연초 포트폴리오 전략 결국에는 이제 1월을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는 1월. 사실 1월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을 좀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포트폴리오 전략이요. 지금 뭐 어떤 막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이럴 시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월에 뭐 JP모건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CS 2025까지 뭐 이벤트들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한 기대감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V자 반등처럼 막 네. 극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동안 좀 많이 지지부진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다면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반등이 연속적인 반등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선물은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 안에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수급의 뭐 하루 이틀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는지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그런 자금, 신규 자금 유입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상 좀 뭔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변수들,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투자를 하기에는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브로드컴향 HBM4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뭔가 공급에 대한 확대 이러한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네. 여기서 한번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반도체 쪽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좀 올라가려면 네. 결국에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쪽에서 올라와 줘야지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 그 대형주단 안에서 좀 상승이 나와 줘야지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수물이 반등을 좀 해줘야 시장 자체가 살아나다 보니 일단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2가 앞서 반도체 이야기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올해 주가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33%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 코스피 빠진 그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가야 코스피가 간다, 시장이 간다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오랜만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 아니고요. 매수 리포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참 많은 증권사에서 일제히 목표 주가를 내리는 이 상황. 삼성전자 지금 바닥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바닥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뭐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지금 확보해가는 과정이다. 좀 이렇게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5만 원 살짝 이탈하고 나서 추가 이탈이 나오기보다는 좀 그 5만 원대 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5만 원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저점을 이제 다져가는 모습들, 예.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내보일 이제 AI와 관련된 제품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와 접목된 이제 가전제품들 관련해서 신제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갤럭시 신형 그런 온디바이스 AI 제품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결국에는 지금 삼성에서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나서 뭔가 좀 잘 팔리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약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뭔가 CES 2025 전후로 좀 이런 모습들, 움직임들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반등이 나올 만한 가격대는 네. 맞다.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 주냐가 결국에 주가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4에서라도 좀 무언가를 보여줘야 삼성전자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K하이닉스는 금요일장에서도 강했습니다. 2%가 넘는 상승이었는데요, 본부장님. 네. 그럼 하이닉스를 지금 오히려 들어가는 관점,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더 유리한가요? 17만 원 선.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더 낫죠. 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HBM4인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또 기대감이 다시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브로드컴이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경쟁자가 등장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HBM 특히나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많이 납품을 했었고 대부분의 지금 그런 HBM을 하이닉스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사례를 봤을 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브로드컴이 새롭게 등장을 했다. 그러면 공급처가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처가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은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삼성전자도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겠냐? 사실 삼성전자는 HBM3에서 사실 되게 뭔가 밀려나 좀 있죠, 뒤쳐져 제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을 계기로 뭐 미국에서도 새롭게 이제 뭐 엔비디아를 뒤를 따라가는 그런 AI 칩으로 승부를 하는 기업이 좀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5년도는 반도체의 상승이 HBM4에 집중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반도체를 볼 때 HBM을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에이직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으로 제대로 불이 붙었던 네. 에이직을 보는 게 나을지. 어디로 근데 보세요? 이제 에이직과 관련돼서는 중력 반도체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 파운드리 쪽이 좀 사실 약하잖아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는 지금 TSMC에 되게 제대로 밀렸죠. 완전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량 반도체 쪽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런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맺고서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파운드리 쪽으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쉽지 않다. 쉽게 올라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뭐 TSMC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고 불리는 에이징랜드 정도는 네.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외에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과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네. 사실 삼성전자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뭐 M&A를 하든가 어떤 카드를 꺼내서 TSMC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쉽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 무언가를 산다면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세요? 네, 지금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일단 보셔야 네.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ISC라는 종목을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테스트 소켓. 네, 왜냐면 지금 보면은 릴로공업,
ISC 이런 테스트 소켓 쪽은 지금 잘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네.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지수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굉장히 지금 상승세가 뚜렷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빠져도 오히려 잘 버텨주면서 그런 특히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HBM과 관련된 후공정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ISC 같은 경우는 유래기판 베스트 소켓 모멘텀도 있고 차트를 보시면은 12월 달부터 지수는 좀 계속 되게 올랐네요. 지지부진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계속 상승해주는 모습, 고점을 높여가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HBM과 그다음에 ASIC 이런 쪽으로 테스트 소켓과 관련된 수요가 증가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40%가 올랐습니다. 흐름이 너무 좋은데요. ISC 그럼 목표 주가 지금 7만 원이거든요. 네. 어디로 보세요? 목표가는 이제 8자를 한번 봐야 되지 팔. 않을까. 8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올라갔습니다. 8만 원으로 새로운 목표 주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포인트 3입니다. 통신 장비가 너무 좋은데요. 드론과 자율주행의 기본은 결국에는 통신 장비. 통신 장비 관련주들,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뭐 연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지금 자리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통신 장비만 국한해서 본다면 여전히 매수의 기회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많이 올랐지만 괜찮아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트럼프 1기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텐베거 갔던 섹터 중에 하나가 5G였습니다. 네.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그때 갔었는데 그때 그 이유는 화웨이를 제재를 계속하는 움직임이었고 지금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 오픈랜 방식에 대한 부분이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오픈랜이 쉽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유선 장비를 화웨이 걸 쓰면은 무선 장비도 기존에는 화웨이 걸 무조건 써야지 네. 통신이 되게끔 지금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오픈랜 방식을 도입을 하면은 이제 만약에 유선 장비를 화웨이 걸 썼으면 무선 장비를 노키아라던가 에릭슨 거를 써도 통신이 가능하게끔 되는 게 오픈랜 방식이고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좀 약간 풀어가지고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국방수권법 미국에서 발효가 되면서 사실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오히려 이쪽에 지금 부각을 네.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2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화웨이를 제재를 할 것이고 이미 지금 독일이라던가 일부는 오픈랜 방식을 다 시공이 됐고 이제 정식 서비스를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 오픈랜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다. 그러면은 화웨이를 계속 제재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술력 있는 그런 노키아라던가 에릭슨보다 우리나라 쪽에 좀 가격적인 매력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쪽 통신 장비 쪽은 계속 좋은 흐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세의 연속성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신 장비 말씀 주셨고 양자 컴퓨팅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많이 올랐다가 사실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 상방으로 더 두들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여전히 관심권이라고 보세요. 양자 컴퓨팅 쪽을 보실 거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관련 수혜주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볼 거면은 통신 장비 쪽이 좀 나을 것 같고 네. 실제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군들은 미국 증시에서 조금 답을 찾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이 올랐어도요. 네, 많이 올랐어도 그게 맞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를 본다면 오히려 통신 장비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토픽은 통신 장비 안에서 나올까요? 네, 솔리드라는 종목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리드는 통신 장비 관련돼서 좀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5G 섹터 안에서 솔리드만큼의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오픈랜 얘기를 했는데 이 솔리드가 오픈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이미 유럽 쪽 독일에다가 이미 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오픈랜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분기 실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솔리드 목표가는 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 여전히 시세에 좀 기대 가능하다 말씀 주셨고요. 탑픽으로 솔리드 받았습니다.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000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